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한 200여 명,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이런 작은 몸짓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우리 부정선거의 실태를 온 세상에 알리는 큰 몸짓으로 바뀔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블랙 시위에 동참하기 위해서 까만 옷 이렇게 입고 왔어요. 잘했죠?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몇 가지 전합니다. 벌써 페이스북에서 다들 보신 바와 같겠지만 어제부로 지난 4.15 선거에 대한 무효 소송의 시한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한 안에 모두 25명의 후보, 우리 당의 후보가, 통합당의 후보가 증거보전 신청과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소송에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박수 쳐주시죠. 23분은 이름을 당당하게 내걸었고, 2분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25분의 후보가 이번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소송을 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만 하면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25명이나 전국에 흩어져서 고소고발 그 소송을 제기를 했으니까 이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좋은 소식은 월터 미베인 미시간 대학교 교수님이 4차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4차 논문의 골자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비례대표보다는 지역대표 선거에서 더 많은 부정이 저질러졌다. 이게 하나고, 자기가 20년 동안 모두 401개의 부정선거를 연구했는데 이번 대한민국의 4.15 부정선거는 그 부정선거의 증거랄까, 부정선거가 상위 10% 안에 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였어요. 자신이 20년 동안 401개의 케이스를 연구하면서 분명히 이거는 부정선거에 개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 부정선거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몇 케이스가 있었다. 근데 그 케이스들과 지금 4.15 선거와의 부정선거의 케이스를 비교해 볼 때 훨씬 이쪽 대한민국의 총선의 부정 케이스가 많았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이거는 부정이 아닐 것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세계의 석학들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들은 힘이 빠질 거예요. 하지만 시키지도 않았는데 세계 최고의 부정선거 탐지 전문가가 4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논문을 바꿨으면서 최종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선거다,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서 우산 들고 블랙 시위를 하는 여러분들은 마음에 큰 자랑스러움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가 잘못됐다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번 선거가 잘못됐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확신이 옳았다! 이런 말씀을 저기 미국에서 월터 미베인 교수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희소식입니다. 바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양주 물류센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남양주, 보셨죠? 남양주 물류센터에서 증거보존 신청이 있었다. 그러니까 남양주 물류센터의 한 창고 안에 뭐를 집어넣었었다. 그러니까 자녀 투표지라든가 아니면 투표용지라든가 이런 것을 집어넣었었다. 그래서 거기에 어제 한 5시쯤에 판사가 가서 거기에 이렇게 봉인도 붙이고 이렇게 못 들어가게 테이프도 붙여놓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유튜버가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어저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가봤다가 뭐를 발견했냐면 그 봉인지
파란 봉인지가 무더기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전 투표지, 투표함에 붙어 있어야 될 라벨들이 나왔어요. 또 기표지에 도장을 찍는 도장, 인주 이런 것들이 잔뜩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을 저와 함께 일하는, 지금 여기 김학민 변호사가 계시지만 저와 함께 일하는 변호사 두 분이 가서 현장에서 그걸 인수해 왔습니다. 인수해 왔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냐? 아니, 대표소에 있을 물건들이에요. 대표 투표함에 붙어 있어야 될 봉인지, 특수봉인지, 다음에 투표소에 있어야 할 도장, 투표소에 있어야 될 인주, 이런 것들이 잔뜩 나온 겁니다. 라벨 같은 게 나온 거예요. 우리들이 그냥 생각을 하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투표장에 있었던 투표함을 몽땅 옮겨서 그걸 전부 다 떼고 다른 봉인지를 붙이고 거기에 다른 투표용지를 넣고 그래서 남았던 쓰레기들, 미처 버리지 못한 거를 판사가 온다고 그러니까 옆에다 놔뒀다가 오늘 태우려고 했던 거예요. 태우려고 했다가 그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저의 지금 생각이지만 지금 저랑 같이 일하는 젊은 변호사 두 분이 가서 그 모든 것을 인수해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를 들춰보면 이번 선거 부정을 밝히는데 큰 단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난 선거가 왜 부정이었느냐, 부정인 게 확실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마치 전도사가 성경 말씀하시듯이 계속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인천 연수구 을에서 출마를 했는데 나중에 개표를 해보니까 저의 사전 관내 투표에서 제가 100표를 얻었고요. 사전 관외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습니다. 그건 그냥 있을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랑 같이 경쟁했던 민주당 후보가 사전 관내 투표에서 100표를 얻고 사전 관외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어요. 똑같이.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근데 뭐 이상하죠. 그런데 또 한 명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가 사전 관내 투표에서 100표를 얻고 사전 관외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어요. 세 후보가 똑같은 비율로 사전 투표에 표를 얻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통계를 제일 잘하신다는 노 교수가 계십니다. 박성현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통계는 실생활에서는 만들 수 없다. 만약에 하느님께서 조물조물 해서 139 이렇게 만드셨다면 그때는 믿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표의 배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배분이 일어난 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계속 겹쳐지면 이건 조작입니다. 이런 조작이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아랫배에 힘주고 확신을 갖고 용기를 잃지 말고 이번 60년 만에 오는 경자년, 지난 1960년 경자년이었습니다. 그때 4.19 혁명을 불러온 3.15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60년 만에 올해가 또 경자년입니다. 그때는 3.15 부정선거였으면 이번에는 4.15 부정선거였습니다. 그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섰다는 얘기를 나중에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0년, 30년 뒤에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들은 물어볼 겁니다. 엄마, 아빠는 4.15 부정선거 때 뭘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이 강남에 와서 블랙 시위를 했다. 비가 오다마다 하는데 까만 우산을 들고 집에 있는 까만 옷 입고 가서 그 민경욱이라는 사람 연설도 하는데 내 그 자리에 있었다. 이런 자랑스러운 얘기를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그렇게 힘을 모아주실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니까 여기 몇 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구호 마지막 몇 개만 같이 외칠 때 마지막 부분만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호가 안 된다니 할 수 없죠. 우리들은 준법 시위를 해야 되니까. 예,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이번 국기문란 사태를 빚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또 사법부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단심 판결로 이게 끝장이 나는데 대법원은 양심에 따라서 정치적 외압 모두 물리치고 양심과 법에 따라서 이번 사건을 사명감을 갖고 재판해 주기 바랍니다. 통합당에 대해서는 또 부탁합니다. 이번 선거 부정으로 저질러졌다는 것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트라우마, 스티그마 이런 거가 붙을 것 때문에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부정선거 특위를 당내에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행복을